2012년 4회,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4회, 194쪽에 있는, 209쪽에 있는 전자계산기 일반. 네, 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죠? 열 문제니까. 차라리 이런 거 아는 문제는, 그러니까 아는 건 20문제 나오면 좋죠.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이게 이제 자격증이라는 것은 60점 넘으면 되고요. 평균이. 꽈락은 40점 넘으면 되니까 최소한 40점 이상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60점도 만만치 않은 점수예요. 그냥 대충 조금 괜찮게 하면 60점이 쉬운 점수인데 못하는 과목이 2과목이라도 있으면 60점 평균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못하는 과목 60점 때문에 2과목이기 때문에 2과목은 잘하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 수만큼 상대적으로 잘하는 과목이 있어야 커버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찍는 건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다고 찍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꽈락이나 나오긴 하지. 평균은 60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꽈락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균은 60점이 넘는데 꽈락인 사람도 꽤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안 해서 그래, 그걸. 그러니까 최소한 조금은 해놓고 가면 꽈락은 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꽈락을 하겠니? 라고 가는데 35점으로 떨어져 꽈락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진짜. 이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면은 대개 이제 뭐 평균이 70점, 80점 나오는데 이 면허 시험이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그죠? 예. 되게 어설프게 공부하고 가신 분들은 계속 떨어져요. 아주 간단하게, 그죠? 근데 이제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그냥 단박에 붙잖아. 똑같아요, 그런 거. 자, 부동소수점 수들 사이의 곱셈 알고리즘. 자, 일단 부동소수점은 우리가 다루는 부동소수점은 항상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줍니다. 123.4다. 그 다음에 하나는 556.789다. 789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줄 때는 123.4에다가 56.789를 곱해라 라고 했지만 이거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한다면 이거는 컴퓨터 안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0.1234 곱하기 10의 몇 승이죠? 하나, 둘, 셋, 3승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이 모양을 뭐라 그래요? 정규화라고 그래요. 정규화. 정규화 형태로 항상 저장을 해요. 왜 액면 그대로 저장을 안 하고 정규화 과정을 거쳤느냐? 이게 정규화라는 게 뭐예요? 정형화 시킨 거예요. 고정된 모양으로 저장을 하면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있는 자료들은 다 정형화된 자료입니다. 노멀, 정상적인 모양이에요. 정형화 자료여야 우리가 자료를 인식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정형화가 안 되면 뭐예요?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걸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걸맞게 컴퓨터가 좋아하는 형태로 변환돼서 들어가요. 그걸 정규화라고 그래요. 정규화다. 좌우지간에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규화 형태다. 곱하기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요? 0.56789 곱하기 10의 자승이다. 그러니 이걸 곱하는 거예요. 저걸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곱하는 거야. 컴퓨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자리를 곱하세요 라고 했다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지수끼리는 더하지요. 곱하기 10의 5승이 됩니다. 지수끼리는 더한다. 이되죠?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지,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요 가수끼리는 곱한다. 여기다 곱해야겠죠. 자, 곱하기가 나오는데 곱하다 보면은 여기에 뭐 4.5236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는 0.02587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곱한 결과도 정규화된 형태여야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정규화되어 있다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이거 아직 정규화 아니에요. 이것도 아직 정규화가 아니에요. 이걸 정규화하는 거 뭐예요? 얘를 여기로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0. 왜냐하면 정규화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따졌을 때 소수점 다음에 있는 것만 보관을 해요. 근데 이거를 4.5236 그런데 이것만 보관하면 이거 날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로 옮겨야 돼요. 이해돼요? 얘 같은 경우는 1로 옮겨야 돼요. 물론 문제 생기는 건 아닌데 이걸 보관해도 되지만 쓸데없는 0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 낭비야. 이걸 이왕 땡겨라 이거야. 1로. 이해돼요? 자, 결과도 정규화를 해야 돼요. 결과. 계산된 결과도 정규화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그래서 결과를 정규화한다. 맞고요. 가수끼리 곱한다. 맞고요. 지수끼리는 더한다. 이 가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더하기하고 빼기 할 때만 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 할 때는 안 해요. 더하기 빼기. 자, 그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답이 이제 이건데, 이거는 곱셈에서 하는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제로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걸 왜 하냐면, 어떤 연산이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든 간에 항상 해야 돼. 이렇게 1번은 항상 해요. 왜냐하면 0.0은 0.0이라는 자료는 정규화가 안 됩니다. 항상 뭐가 나와야 되세요? 0. 얼마 곱하기 10에 얼마.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요 자리가 유효 숫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유효 숫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0.0은 유효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래서 특별하게 기억을 해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항상 연산의 속도가 느린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0인지 여부 조사를 항상 따집니다. 부동소수점수 연산에서는. 고정소수점수에서는 필요 없어요. 0도 제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부동소수점수에서는 0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가수의 위치를 조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곱하기 아니라 더하기 되게. 이걸 더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곱하기일 때는 이걸 그냥 더하지만 더하기나 빼기일 때는 뭐예요? 얘를 쳐다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걸 통일시켜야 돼요. 지수를 비교해서 지수가 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같은 지수가 되게 하려면 뭔가 하나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3이고 2니까 야 네가 3으로 바꿔 자식아. 그럼 얘가 3으로 바뀌면서 0.05678,9가 돼서 요거하고 요걸 더하는 거죠 이제. 이게 덧셈 뺄셈 알고리즘이에요. 자, 덧셈 뺄셈 뭐예요? 첫째, 0인지 여부 조사한다. 지수를 비교한다. 큰 지수 쪽으로 가수를 맞춘다. 이해돼요? 그리고 가수끼리는 더하거나 또는 뺀다. 그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는 정규화한다. 맞습니까? 자, 덧셈 뺄셈 알고리즘 다시. 제일 먼저 0인지 여부 조사. 두 번째 뭐예요? 지수끼리 비교한다. 그래서 큰 지수 쪽으로 가수를 조절한다. 그래서 조절되고 난 그 값을 더하거나 뺀다. 더하기라면 더하기하고 빼기라면 빼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다시 정규화한다. 이해돼요? 네. 그게 알고리즘. 너무 쉬워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계산의 방법을 말로, 자연어로 쭉 한번 써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워서 구현한다 그러죠. 그 언어에 맞게 코딩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연어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갖고 말로 쓰면 돼요. 글로 쓰면 돼, 글로. 어떻게 처리한다. 1번, 어떻게 처리하고, 2번, 어떻게 하는 게 말로 쓰면 돼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순서도가 되고, 그걸 그대로 해당 언어로 코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기계어로 번역하기 전에,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답이고요. 92번, 16비트 명령어 형식에서 연산 코드가 5비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명령어의 전체 크기가, 워드의 크기가 16비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연산 코드가 5비트다. 여기 앞에 OP 코드는 5비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퍼런드 1은 3비트. 아마 일반적으로 여기는 레지스타. 이게 3비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퍼런드 2는 8비트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둘 다 레지스터였다면 굳이 이게 달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레지스터는 같은 부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만 전체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다르냐? 하나는 레지스터고 하나는 메모리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3비트로 나타내는 레지스터는 몇 가지의 레지스터냐면 2의 3승이어서 8개. 아마 이 시스템의 레지스터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메모리는 얼마냐? 2의 8승. 그래서 256바이트다. 용량이. 제가 집에 있는 8비트 트레이닝 키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리 용량이 256바이트밖에 안 돼. 주격장치가. 충분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기계로만 프로그램 짜거든요. 차 띄고 포 띄고 가장 알맹이만 짜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기계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키보드가 16개밖에 없어요. 0에서 F까지 16진수. 원래는 키보드가 2개만 있으면 되죠. 0하고 1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언제 치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계어로 짜서 16진수로 바꿔놓고 16진수 되어 있는 거 이제 보고 이제 치는 거 하나씩 치면 되게. 하나 빼먹거나 더 치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라든가 이런 편집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쉽게 추가 정정 삭제가 쉽잖아요. 그죠? 그게 에디터의 편집기예요. 편집기가 없다면 뭐예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잘 쳐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키보드도요, 라인 에디터입니다. 라인 단위로는 돼요. 따다다다 도수창으로 가서 여러분들 명령 쓰잖아요, 이렇게. 그냥 명령을 막 써요. 그럼 요 자리에서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커서가 여기 있는데, 이 글자가 틀렸어. 그럼 백해서 다시 수정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엔터키를 쳐버리고 나면 이게 글자가 틀렸으니까 뭐야? 에러 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잘못된 명령입니다. 가서 수정이 안 돼요. 라인 단위로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불러올 수는 있어요. 이게 버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버퍼에 남은 걸 다시 불러오면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커서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인 단위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엔터키가 라인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5비트로 나타날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는 뭐예요? 2의 5승. 그래서 32가지의 명령어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명령어의 개수는 OP 코드가 가지고 있는 비트 수에 의해서 계산돼요. 그래서 32가지이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뭘 물어봤어요? 레지스타의 개수. 네, 레지스타 8개죠? 레지스타는 8개다. 이해돼요? 여기서 연산의 종류는 OP 코드가 가지고 있는 비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3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째. 자, 나왔네요. 상대 주소. 상대 주소는 누구하고 더하는 거야?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주소와 PC,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더해진다. 자, 거기서 상대에게 프로그램 계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지문이 의미하는 소프트웨어는 뭐냐? 아까 했네, 이거. 동종관계라든가 매개 역할, 중간 역할인데, 이게 중간계층이라고 그러죠. 미들웨어라고 그랬죠? 네, 미들웨어. 꽤 여러 번 나오네요, 그죠? 네. 미들웨어. 다음 문장의 결과는, 이게 이제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셈블리어가 기계어하고 모양이 같아요. 자, 우리는 10, 10, 111, 00, 101, 111. 이건 기계어예요. 어떤 분은 이게 기괴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괴상망측하게 생겼으니까. 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쪼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요만큼 쪼개서 찾아보면 아, 이거는 add다.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거는 5번 레지스타다. 요만큼 잘라가지고는 뭐 이게 8번 레지스타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변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숫자를 쓰면 레지스타 번호예요. 레지스타 번호. 어차피 이 자리에는 숫자가 오는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오면 뭐예요? 해당 레지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레지스타예요. 이해하세요? 5번 레지스타에다가 8번 레지스타 가지고 있는 걸 더해서 5번 레지스타에다 결과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옛날에 어셈블리 쓸 때 이렇게 그 레지스타는 마치 숫자로 직접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어셈블리 명령은 R1 뭐 R 뭐 8 이런 식으로 써요. 레지스타다 이거죠. 1번 레지스타, 8번 레지스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게 바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PC는 이렇게 씁니다. AX 레지스타 이름이 AX, BX, CX, DX 이렇게 씁니다. 이해돼요? 이걸 또 쪼개면요. AH와 AL로 또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X라는 이름은요. 2바이트예요. 이게 2바이트예요. 이 2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게 AX고요. 이걸 잘라서 1바이트, 1바이트. 그럼 요거는 AH가 되고요. 요거는 AL. 이 H는 high, L은 low의 약자예요. 이해하셔요? 상위, 하위 이렇게 이제 보여요. 이해하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PC는 레지스타의 이름이 AX, BX, CX, DX 각각의 또 의미가 있어요. 왜 AX냐면 이건 어큐뮬레이터의 역할을 한다. 그냥 어큐뮬레이터. BX는 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베이스. CX는 카운트의 역할을 한다. 반복문을 쓸 때 반복해야 될 횟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입출력, 주변장치와 메모리와 주변장치 사이에 거쳐 지나가는 레지스타가 DX, 데이터 레지스타, 데이터 약자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ABCD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말고도 또 레지스타가 꽤 여러 개 있어요. 뭐 SI, 뭐 SI라든가 DI, 다 의미가 있어요. 소스 인덱스, 원천지의 주소,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목적지의 주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지스타의 이름이 나와요. 자, move, 이동명령에 CX 레지스타에다가 4를 넣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move는 복사의 개념입니다. 복사, 이동은 아니고요. 복사예요. 그 다음에 DX 레지스타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7을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move는 시언어로 이거 할당이에요. 할당. 이거를 우리는 CX 이꼬르 4, DX 이꼬르 7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SUB는 뭐냐? Subtraction, 뺄셈이에요. 뺄셈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예요. 어셈블리 명령은요, 영어 단어의 약자로 돼 있어요. 어브리비에이션, 약어로 돼 있습니다. 보통 세 글자로 만들어요. add하라 그러면 addition인데 add, 곱하기는 multiply인데 mul, 이렇게 나누기는 divide인데 div,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x가 가진 거에서 cx가 가진 거 빼가지고 dx에다가 도로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dx가 얼마였어요? 7이었잖아요. 7이었고 얘는 4였죠? 그래서 7에서 4를 빼니까 얼마예요? 3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dx 최종 결과는 dx가 3이라는 값을 가져요. 원래 dx가 가지고 있는 건 날아가고 네, 새로 집으니까. 그러니까 어셈블리 명령은요 한 줄에 하나밖에 못해요. 기능을 한 줄에 하나. 그죠? 어셈블리요. 자, 최종 결과는 얼마예요? 3이네요. 그죠? 네. 7에서 4를 뺀 겁니다. 앞에서 뒤에 걸 빼는 거예요. 앞에 거, 이게 앞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결과는 여기에 들어가던 여기 들어간 건 약속이니까 상관하지 않대요. 어쨌든 최종 결과를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DX에서 CX를 뺀 결과가 최종 결과예요. 그렇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마지막 최종 결과예요. 네. 자, 정답은 1번 가가 되고요. 이렇게 어셈블리도 여러분들 인베디드나 이런 쪽에 하려면 어셈블리나 시어너 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전자과 출신들은요, 인베디드 쪽에 관련된 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물론 이제 자꾸 이제 디지털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자꾸 이제 강하게 배우시는데 이왕 배운 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드웨어를 아까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시킨다 그래가지고 많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물론 방송공사 들어가려고 이제 마음을 드신 분도 있지만 좀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데 SDS 이런데 이제 그 개발업체 인베디드 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당장 투입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가서 재교육을 받으면 다 교육을 시켜줘요. 본인의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서 이제 들어갈 때 좀 이제 어떤 걸 보고 뽑겠지만 어쨌든 의지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발 디딜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들어가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배우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로봇 쪽에 관련된 거하고요. 하여튼 지금 이 IT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RFID 태그라든가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물론 이제 그 인권 침해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위치 기반에 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치 추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물의 위치 요즘에는 택배도 이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무인 비행기 조그맣게 생기면 그게 다 배송을 해주잖아요. 끝내주죠. 그러면 그죠? 이제는 할 일이 없어 사람이. 그 어려운 일도 비행기로 그냥 헬리콥터처럼 생긴 게 날아가서 다 택배 배달해준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중요한 서류나 정보 이런 거는 그 기업의 건물들의 꼭대기에다가 거기다 배송을 하면 되잖아요. 아,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도 이제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갖고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죠? 캡슐을 딱 만들어가지고 탁 돌아다니잖아요. 기계가. 그죠? 고대병원 같은 경우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병실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서류의 이동은 바로 이제 그 레일을 타고 기차처럼 생긴 게 쫙 오는 거예요. 그 박스 딱 열고 이제 서류가 다 있고. 귀찮게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점점 아마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는 뭐 화상 통화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에 딱 보고 이제 얼굴 보고 하겠지만,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이 탁 공중에 뛰어나와가지고. 그 얼마나 멋있어, 그죠? 실물을 보고 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홀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다음 16비트 마이크로프로 CPU. 16비트에 속하지 않은 CPU. 이런 거 좀 치사하게 낸 건데, 뭐 CPU 모델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맥킨토시에 들어가는 게 이제 6분야 모토로라. 이거는 요 모델은 32비트예요. 다른 거 다 16비트 맞습니다. 인텔 8088, 자일로가의 G80. 그러니까 G80은 8비트인데 G8000은 16비트예요. G8만은 32비트가 맞고, G8000은 16비트, 요것도 16비트, 그 다음에 요것도 16비트. 그죠? 공정하게 낸다면 인텔이 왜 두 개 나오냐? 하나만 나오지. 치사하게. 그죠? 그러니까 8088도 16비트고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게, 바로 이제 282. 386도 80386으로 넘어가면 요거 참 재밌어요. 386도 S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그러니까 386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32비트, 요게 오리지널 32비트예요. 요건 16비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팔아먹을 때 386 CPU를 딱 탑재해놓고, 이거는 32비트야 라고 이제 속여서 팔아요. 처리는 32비트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CPU 자체는 16비트예요. 그 두 번 지나가면 되죠. 두 번 지나가면 되잖아요. 16비트가 두 번 지나가면 32비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는 거예요. SX. 자, 뭐 모델에 대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토로라 68020, 68030 이렇게. 다음 중앙처리 장치. 이건 뭐지? 딱 보면 빠진 건 뭐예요? 간접 사이클이죠? 빠진 간접 사이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수시로 돌아요.
직접 도는데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기본 유형은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도는 거는 뭐예요? 간접 사이클을 거쳐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실행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니라 간접을 거쳐서 가라 이게요. 그 실행이 제대로 끝나면 그냥 올라가는데 제 정상적이지 못하면 여기를 거쳐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인터럽트예요. 자, 메이저 상태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네. 그죠? 인다이렉트. 자, 5, 6, 7, 8, 9에 대한 BCD. BCD는 각각 4비트로 고치는 거죠. 자, 5는 뭐예요? 딱 이것도 보자마자 답이 나오네요. 이거 답 못 쓴 사람 바보야. 단박에 답이 나오잖아. 맨 앞에 이게 나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뭐 다 고치냐고. 하나만 고치면 되지. 그죠? 네, 다 고칠 필요 없어요. BCD가 좋은 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놓는다는 거예요. 4비트 단위로. 이진수는 종속적이에요. 다 해봐야 돼요. 그런데 BCD 수는 4비트마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봐도 된다 그런 얘기죠. 개념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1번이 정답이죠. 네. RISC 또 나오네. 야, 어차피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건 전부 다 CPU가 RISC 구조예요. 그러니까 RISC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보다 다양한 어드레스가 있다. 아니잖아요. CISC가 다양하죠. CISC의 C가 뭐예요? 이게 다양한 뜻이잖아. 그죠? RISC가 다양한 게 아니야. CISC가 다양해요. 이해돼요? 줄인 거예요. RISC는 고정된 길이야. 모든 명령어가 다 똑같아. 길이가. 자, CIS는 아까 다르죠? 4바이트도 있고 6바이트도 있고 2바이트도 있잖아요. 이게 다양한 길이,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 예. 명령어도 다양한 명령, 이렇게. 자, 그래서, 고정된 길이라 디코딩이 간단하다. 단일 사이클로 실행한다. 맞죠? 단일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거예요. 명령어마다 처리되어지는 사이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파이프라인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그죠? 마이크로 프로그램보다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빨라요. 그랬어요. 그 RISC가. CISC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고 RISC는 바로 하드와이어드 방식이에요. 1, 2, 3번 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크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마이크로 명령어 오피코드와 오퍼런드로 되어 있다. 오퍼런드 자체가 일반적으로 주소잖아요. 근데 데이터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데이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은 하지만 즉석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죠. 즉석 데이터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표현은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냥. 그래 이론적으로는 존재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답이네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아니죠. 오퍼런드는요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심지어 3개까지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면 제로 어드레스고 하나만 나오면 원 어드레스고 2개 나오면 투 어드레스고 3개 나오면 3 어드레스잖아요. 그죠? 오퍼런드 자리는 될 수 있는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줄이는 거죠. 스택을 이용한 경우라면 제로 어드레스로 표현을 해도 돼요. 스택. 그 다음에 레지스터 중에 반장을 하나 뽑아놓으면 원 어드레스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해주세요 하고 R5다. 이상하다. 더하기를 하려면 자료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하나만 썼지? 원 어드레스구나. 그러면 얘는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거에다가 5번째 레지스터에 있는 걸 더해서 결과를 누산기에다 도로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요것만 표현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숨어 있는 건 누구야? 누산기가 숨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 어드레스 방식에서는 누산기가 숨어 있는 형태의 주소예요. 이해하셔요?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더하세요. 그러면 야, 저 미친놈 봐라. 더하려면 자료를 줘야 돼. 최소한 2개 주던지 하나 주던지 해야 돼. 아무것도 안 줬다 이거야. 알아서 스택을 찾아가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리와 그 다음 자리 2개 끄집어다가 계산하라 그런 얘기예요. 알아서. 그게 어디예요? 스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만나기 전에 스택에다가 더하려고 하는 자료의 대상을 미리 넣어놨어요. 그럼 미리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처리되어져야 할 대상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순서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빨라요.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차례로 누르륵 하는 거예요. 제로 어드레스가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순서대로 쭉 합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빠른 거예요. 어쨌든 답이 3번이에요. 그죠? 컴퓨터 기계어 명령을 실행해서 수행되는 낮은 수준이에요. 그죠? 낮은 수준이죠. 그죠? 가장 바닥이죠. 기계어가. 그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 명령에 대한 설명은 제일 바닥에 있는 프로그램을 처리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마이크로 동작들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자,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